반갑습니다. 7월 9일 첫 영상입니다. 축제장이 되어야 할 전당대회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시작부터 힘 빠지는 일들 뿐입니다. 지도부가 경고하고 나섰죠. 그리고 중진은 물론 3040 정치인들까지 이 판 이럴 때가 아니다 라고 만류를 하지만 지금 국힘 내에서 친윤, 친한 갈등 어마어마합니다. 분당의 가능성 또한 열고 있지 않을 수 없다. 그 정도 종일 썰전을 주고받고 있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1심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꾸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궁색해지고 진실은 더 드러난다는 것. 애초 처음부터 우리가 총선에서 한동훈이 왔을 때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민주당의 행포를 막아낼 수 있을 사람이 그 적임자가 한동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호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약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해야 되나? 총선 기간 동안 진중권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국민의힘의 총선과 그 방향,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논했다라는 게 기가 찰 노릇이죠. 총선 기간 동안에 개혁신당의 류호정을 후원회장을 맡았던 사람이 진중권 아닙니까? 전당대회가 너무 과도한 비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부의 지적에 이런 비난과 좀 따끔한 질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용산에 개입하는 것, 이 부분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용산에서는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아라. 전당대회 국민의힘의 잔치지 않냐. 당대표 선거. 거기에 왜 자꾸 용산을 끌어들이느냐라고 거북함을 표했죠. 이런 것들만 봐도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선거 이후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는 겁니다. 되면 이준석보다 더한 내부 총질자가 될 것 같고, 안 되더라도 이미 국민의힘 안에 조각이 나 있죠. 원희룡 한동훈 후보 간의 공방은 서로 방향이 좀 다르지만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원희룡은 그 문자 일십 그 과정에서 문자에 대한 답을 했고 방법을 찾았었다면 총선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의 패배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 측에다가 보내는 것은 이 문자 유출이 의심스럽다.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문자가 유출되었을까? 이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그 사과 문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해석이 안 된다. 사과가 불가하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감히 국민의힘 측에서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한동훈 후보가 이것은 답했더라면 국정농단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자를 일십했다라고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매우 궁색한 변명이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답변을 했다면 더 큰 문제로 불거졌을 것이다. 그것은 본인의 해석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진시 같은 십상시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또 7월 8일에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공적인지 사적인지 알 수 없지만 텔레그램으로 이준석과 싸워달라 라는 방어와 공격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받았다. 이것은 공적 소통인가 사적 소통인가? 유불리에 따라서 공적, 사적으로 나뉘는 것, 그거 자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친윤, 친한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인식의 차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해석을 해봐도 저는 이거는 사과의 뜻을 많이 담은 문자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시 자체가 매우 아프다는 것,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15일에서 23일 사이에 5통의 문자를 보냅니다. 15일에 보냈던 첫 번째 문자가 이렇습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한다. 오랜 시간 정치적으로 활용돼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다. 큰일 하시는데 불편할 사안으로 이어질까봐 조바심이 난다. 이건 굉장히 낮췄고 조심스러운 문자입니다.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사달이 난 것 같다 라고 몸은 낮췄습니다. 이게 15일인데 제가 이 메시지의 타임라인 중에 정말 화가 났던 게 이렇게 몸을 낮추고 이 그때에 뭐 이제 대통령께서 큰 소리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인으로서 어머 너무 미안하다 이런 뜻을 담았죠. 그런데 이게 사석으로 이어진 것인지 한동훈 지금 그냥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보면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에서 너무나 김건희 여사를 뭐 후보 시절부터 괴롭혀 왔던 부분 이거는 저도 이제 봤는데 너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정권 재창출을 막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괴로워했다.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믿었던 내 부하였던 한동훈이가 와서 그 특검 얘기를 꺼내니 너무 친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쉽게 드러냈다. 그래서 뭐 이제 목소리가 커졌다든지 언짢은 부분을 표했다. 이 부분을 옆에서 보고 있던 김건희 여사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이 영부인의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사방에서 공격을 하는 것 같다. 이거 굉장히 아픈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사석으로 옮겨져서 김경률이나 진중권이랑 뭐 이런 대화를 했겠죠. 그 다음에 17일 날 김경률한테 조롱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치와 난잡함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마리 앙뚜아네트,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죠. 이게 만일에 15일 문자를 보내기 전에 김경률이 그런 발언을 해서 그 뒤로 이어진 것이라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다른 문제로 15일 날 먼저 문자를 2통을 보냈는데 일십을 하고 난 다음에 17일 날 김경률이 뭐 마치 한동훈의 마음을 대변하느냐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19일 날 또 한동훈에게 보냅니다.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불붙을 이슈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해주면 그에 따르겠다. 저는 이거 누가 봐도 뭐 다르다라고 할 그게 아닌데 17일에 김경률이 명품백 논란하면서 논란에 빗대어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 그리고 18일 날에는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품백 논란에 관련돼서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까 그 메시지에 이어서 19일에 대선 전국에서도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정치권에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10% 빠질까봐 걱정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또 그 다음 날에는 430자 분량의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 위원장님이 사과가 필요하다면 판단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이러면서 계속 걱정을 하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사과가 필요하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한동훈은 그 사과가 불가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 많은 오해들이 쌓이고 이제 감정들이 쌓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사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비대위원으로 앉아있는 김경률은 계속 나와서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입을 대고 있는 게 진중권이라는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실제는 사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를 봐도 사과를 못하겠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 측관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보낸 메시지 외에도 여러 경로로 사과 거부 의사가 전달이 되었다. 이건 확인할 수 없는 거겠죠? 지금 그 한동훈 캠프에서 조금 쉴드 치는 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한동훈이 답장 안에 김건희가 사과 못했다고 하니 황당할 뿐이다. 아니요. 한동훈이 답장을 안 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못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문자 일십으로 인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지도자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잠깐 논점을 흐리는 짓을 하고 있죠. 지금 한 측과는요, 이 메시지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대한 공격을 비껴나기 위해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출 경로에 대해서 지금 배현진 의원이 그래 이철균의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뭐 기자들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자들 입장에서도 아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사과가 불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봐도 사과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라면서 기자들 단톡방에 이야기가 돌고 있죠. 한동훈 후보 측, 그러니까 한 측과는 김 여사 문자를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하면서 원희룡 후보 측에 마타도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번 더 치고 나옵니다. 오히려 친윤 세력이 한동훈 이코르 반윤, 한동훈 이코르 배신자, 한동훈 이코르 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유포를 하고 있다. 그 유포자로는 이철규인 것 같다. 찐윤이라고 하는 이철규인 것 같다. 이러면서 이철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누가? 송파남매가. 송파남매는 누구? 이제 배현진 의원과 옆에 박정훈, 지금 한동훈 캠프에 있죠. 그래서 인간됨이 좀 안 좋더라. 그리고 뭐 배현진은 저번에 원내대표 출마 때부터 지금 으르렁 거리는 사이였죠. 배현진 의원은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시고 뭐 대변인단에 있어서 사저에서 한번 뵙긴 했습니다. 친윤 인사로 분류됐었는데 지금은 한동훈 캠프에 가 있다라는 거죠. 한 측과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철규 의원도 이 문자 유출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은 콕 찍었죠. 그래서 이철규 의원 또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마지막 보루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법까지 운운했다라고 하면 막장인 겁니다. 막장. 마지막까지 갔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고, 이래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던 문제, 안 되던 문제라는 겁니다. 서로의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한 측관들은 당이 변해야 한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주장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리고 1심 논란 자체가 진절머리 난다는 반응이 있죠. 그리고 기득권을 누려온 자들이 한 측관 한동훈 후보의 집단 린치하는 장면이다 라고 당심이 똘똘 뭉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한 측관들과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그 댓글러들이 캡처된 장면들을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보통 국민의힘 지지자들은요, 국민의힘을 이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대 진영에서 국민의힘을 대할 때 이제 비난의 댓글을 달 때 이찍이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한동훈 후보를 두고 영상을 제작을 하면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 주로 이찍이들, 김건희 여사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김건희 자해, 공갈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고 있는 것, 이것만 봐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보수층일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 반면에 친윤계에서는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총선 패배 책임론,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들, 이게 이제 당원들 사이에 급격히 이제 번지고 있고, 그래도 믿었는데 한동훈 정말 아니다. 유난 갈등에 대해서 심각성을 몰랐던 분들도 지금 현재 이제 한동훈의 실제 성격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만 욕할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극명하게 갈리는 게,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 일십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보통
대부분 당원들 아유 그때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야, 이 정도로 자세를 낮추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거를 무시를 해? 야, 그동안에 넥타이 사주고 반찬 해주고 야 애들 챙겨주고 이 배은망덕한 놈이네? 라는 쪽이 이제 우리 그 보수 지지층들이고, 자해 공갈, 김건희가 자해 공갈을 한다라고 하는 쪽이 한동훈 지지하는 측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건강한 팬심을 들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 그리고 윤상현 후보가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결자 해지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소통의 기회를 차단한 것만으로도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사과하고 논란을 끝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판단 미스가 아닌가,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한 미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다음에 연락드리겠다, 또는 지금은 저에게 문자 보내는 게 좋지는 않다, 남들이 봐도, 그러니 공적 통로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으면 훨씬 나았던 거지. 지금 누가 봐도 이 문자의 핵심은 한동훈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앞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고 해석이 되고요. 앞으로 5개의 문자 이후에 만일에 한동훈 후보의 부인 진 변호사에게까지도 나갔던 문자가 공개되는 순간, 한동훈은 이제 보수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사과 않으려는 의도는 정말 없었다 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정치 초년생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쪽에서 썰전이 일어났습니다. 요거 하나 정리하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조합이죠. 김경률과 진중권과 한동훈. 그런데 진중권 특임 교수라고 하는데, 이분은 교수라는 직책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 방송인 진중권 씨가 한동훈과 한 몸을 이야기를 했죠.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이제부터는 한동훈의 자문 그룹이 아니라 함께할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진중권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또 문제를 삼고 나왔는데요. 좀 저열해 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속적으로 한동훈을 비판해 왔죠. 저는 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전에 한동훈은 배신한 사람이다 라고 이미 과거형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 정치판에 깊이감이 있으면요,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뭔가를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후보가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성공한다면, 지금 이제 한동훈의 길이 성공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질 것이고, 실패한다면 한동훈 후보는 영원히 정치권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돈돼. 이래 가도 땅떨어지, 저래 가도 낭떨어지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배신의 정치를 당해본 우리 당원들이 그걸 잊고 이번에도 또 당할까라고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유승민 하면 이코르 배신, 이준석 하면 이코르 내부 총질, 김무성 하면 할 말 하안이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버무려서 또 나온 게 한동훈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한데,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마무리로 지난 총선 때 한동훈 후보가 당내 지도부는 제쳐두고 데려온 얼치기 좌파들과 진중권, 아무튼 조언만 들었다는 게 헛소문이 아니었나 보다.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의 편을 들어 전당대회 개입까지 하는 걸 보니 그게 사실인가 보다라고 저격성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얼치기들에게 총선 때부터 당에 휘둘리고 있었다니 가당치도 않다. 모두들 정신 차리세요 라고 일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과 한 몸을 외치는 진중권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 시장, 이분은 원희룡도 희룡아라고 부르더니, 홍준표 대구시장도 홍 시장, 아무 관계도 없는 날에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것은 한동훈을 좌파 프레임에 가둬놓기 위해서. 본인은 좌파인 줄 아나 봅니다. 그새 국민의힘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우경화됐다는 증거다. 아니, 좌파를 거부하면 우경화되는 겁니까? 당연히 우파 정당이니 우경화되는 것은 맞죠. 그게 잘못된 겁니까? 대한민국을 버티는 힘은 보수인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지식층인 것처럼 진보라는 단어를 입에 걸치면서 방송을 장악하고 있죠. 그들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왜 대한민국에서 좋은 꿀이란 꿀은 다 빨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버티고 있는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지. 이어서 한다는 말이 공교롭게도 홍 시장, 원희룡, 나경원 후보 모두 3년 전에 저랑 엮이지 못해 안달이 났던 사람이 아닌가, 공통점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와서 거짓말까지 해가며 저러는 것을 보면 괘씸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제 것 아닌 걸 탐하다 보니 사람들이 추해지는 것이다 라고 원희룡, 나경원,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동시에 타격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결국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친이 쿠데타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쿠데타를 일으킨 쪽이 한 측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쿠데타에 성공했지만 이들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 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젠 예전의 지지자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민심은 인민의 민심이지 않을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고 하지만 이찍이라는 발언을 하는 그 지지자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지지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한동훈 대세론 괜히 만들어졌겠냐? 거기엔 윤석열 정권과 친윤 십상시들에 대한 지지층의 일정한 평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허접한 음모로 그걸 뒤집을 수 있다고 믿으면 바보다. 더 이상 읽기 싫은데 아무튼 이런 진중권과 한몸이 되어 있는 게 한동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는 한동훈이 그 누구보다 민주당 인사들과 싸워오는 것들을 보면서 논리로 깨부시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파이터다. 국민의힘에 있어야 하는 스피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를 해온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누구보다 배신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당심을 위해서 제대로 된 당대표가 필요할 때 당대표 후보로 당선되는 사람은 당과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애국의 시작입니다. 김영일 TV였습니다.